안녕하세요. 청번의 약속 켈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쓴 책 태권도와 바이올린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초등교사가 예체능에 몰두할 때 일어나는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뭐 하나 뾰족하게 잘하는 것 없는 중년의 여교사가 태권도와 바이올린을 비롯한 여러가지 일들에 몰입하면서 변화해 나간 과정을 담은 것이다. 변화라고 해봤자 별것도 없다. 대단한 성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 할 미래의 청사진이 그려져 있지도 않다. 다만 매일 나를 괴롭히던 오랜 열등감과 결핍을 지우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밀려드는 일상의 무게를 가볍게 털어내려는 몸부림이다. 내 존재마저 지워지는 무아지경의 시공간 속에 잠시나마 빠져들어 혼탁한 내 정신을 쉬게 하고 다시 나올 힘을 얻는 거다. 초등교사의 배움은 매일의 교실에서 가르침으로 곧바로 이어진다. 지식과 정보가 넘치는 세상에서 내가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지치지 않고 배우는 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좋은 에너지라고 생각한다. 잘 넘어지고 늘 부족하지만 느릿느릿 꾸준하게 배워나가는 나의 여정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보았다. 1학장 매일 조금씩 나아가기 위하여 2학장 추억이 나의 길을 따라 자란다. 3학장 거울처럼 등대처럼 4학장 변치 않는 마음으로 새로워지기 2013년의 어느 날이었다. 남편이 내게 왜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느냐고 물었다. 나는 무심결에 언젠가 내 책을 쓰고 싶어서 라고 대답했다. 몇 권이나 읽으면 당신 책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한 1000권쯤? 그럼 블로그에 기록해봐. 네이버 블로그 1000권의 약속이 그렇게 탄생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명도 방문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내 블로그에 100명이 방문하는 꿈을 꾸었다. 눈을 떠 꿈이란 걸 알고 어찌나 아쉽던지 그렇게 꾸역꾸역 매일 글을 쓰며 10년을 보냈다. 얻은 게 있다면 좋은 블로그 이웃들과 이달의 블로그 타이틀 그리고 제법 건강한 정신이 아닐까 한다. 태권도를 하면 좋은 점은 자신감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좋아하는 바이올린을 하면서도 무대에 서는 게 두려웠던 나에게 태권도 수련이 큰 힘이 되었다. 태권도를 배운 후에는 신기하게도 무대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게 예전처럼 떨리지 않는다. 어두운 길을 걸을 때도 덜 무섭다. 최소한의 방어 기술을 가진 느낌이랄까? 무한히 연습한 발차기와 지르기를 쓸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밤길이 무서운 분들은 태권도 혹은 다른 무술을 하나 배우기를 권한다. 태권도를 배우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일단 승단 심사날이다. 국기원에 갔다면 더 놀라운 경험을 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인근 도장에서 영상을 찍어 심사를 받게 되었다. 추운 날 한 외진 도장 앞에 도착하니 노란색 차가 줄지어 서 있었다. 겨우 주차할 곳을 찾아 차를 대고 올라갔다. 도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긴장이 되었다. 빨간 띠를 맨 아이들이 엄청 많았다. 아이들이 다 나를 보는 것 같았다. 저 사람은 어른인데 왜 빨간 띠를 메고 있을까 하는 눈빛이었다. 성인만 따로 심사를 보는 게 아니어서 꼬마 친구들과 함께 기다렸다. 아이들이 하는 걸 지켜보니 동작이 맞지 않는 아이들도 꽤 있었지만 열정적인 모습이 귀여웠다. 아이들이 나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겠지 싶었다. 마지막 팀과 함께 태극사장과 지정된 발차기를 했다. 태극사장 중간에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는데 함께했던 아이들 덕분에 틀리지 않고 잘 맞췄다. 나중에 관장님이 보내주신 영상을 보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설퍼서 깜짝 놀랐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골라 꾸준히 하면 건강은 물론 보다 활기찬 삶을 얻는다. 태권도뿐 아니라 복싱, 검도, 유도, 합기도 혹은 요즘 인기 있는 주짓수와 같이 무도를 하면 정신수양이나 후신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사회생활 중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았다. 대신 나이를 생각해 지나친 욕심 부리지 말고 항상 부상 조심하기. 사족을 붙이자면 태권도는 품새를 외워야 하기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나이 넘치는 태권도 사랑. 요즘은 넷플릭스로 영어 자막을 틀어놓고 영화를 본다. 여러 번 보아도 질리지 않을 영화를 한 편 골라 한국어 자막으로 먼저 본 다음 자막 없이 또는 영어 자막으로 반복해서 본다. 이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야 깨달았다. 대학교에 막 들어갈 즈음 TV에서
비벌리힐스 아이들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었다. 처음엔 더빙으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원어의 한글 자막으로 나왔다.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까지 해가며 열심히 보고 또 보다 보니 영어 문장들이 귀에 쏙쏙 들어와 꽂혔다. 네이버 블로그를 비롯한 각종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켈리라는 나의 별명도 이 드라마에서 가장 좋아했던 주인공 켈리 테일러에서 가져왔다. 갑자기 독주를 하는 사건이 있었다. 교회 특송 무대에 서달라는 제안을 받은 것이다. 간단한 찬송가를 연주하면 되는 거라 덥석 받아들였는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홀로 무대에 선다는 게 어떤 건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덜덜 떨리는 팔로 간신히 연주를 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너무나 창피해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때부터 나에게 사시나무라는 새로운 별명이 생겼다. 바이올린을 들을만하게 연주하려면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각성이 그때 처음 일어났던 것 같다. 얼마 전 용인을 거점으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인뮤직에 속한 바이올린 동아리 모임에 갔다가 교수님 포스의 새 회원님을 만났다. 그분은 평균 연령이 75세인 앙상블에서 활동 중이었다. 90세인 바이올린 연주자도 있다고 한다. 나도 머리가 새하얗게 셀 때까지 바이올린을 들어올릴 힘이 있는 한 계속 연주하고 싶다. 바람이 있다면 늦은 나이에 악기를 시작하는 분들께 미약하나마 용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나만의 만족이 아닌 다른 이에게 울림을 주는 연주를 하는 것이다. 뒤늦게 악기를 배우는 이유가 경제적 수익 때문은 아닐 것이다. 악기 연습이 스트레스이거나 즐거움 하나 없는 고통뿐이라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면 포기하게 된다. 작은 성취를 이루는 데서 재미를 찾아야 한다. 어제의 소리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나을 때, 어제보다 손가락이 좀 더 잘 돌아갈 때, 그 작은 향상의 기쁨을 느끼면 된다. 지금이라도 배우면 남은 생을 음악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피아노 치는 의사, 첼로 켜는 공무원, 기타 치는 회사원, 멋지지 않은가? 파블로 카잘스는 90이 넘은 나이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피아노를 치고 첼로 스케일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한다. 악기는 든든한 노후 대책이 될 수 있다. 은퇴가 빨라진 요즘 젊은 노인이 많다. 그 많은 시간을 무료하게 TV 앞에서 보내기에는 세월이 너무 아깝다. 다양한 취미 생활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악기 연주인 경우 좋은 점이 또 있다.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고 머리를 써야 하는 악기 연습은 치매 예방에 좋다. 영화와 공연, 책과 드라마 등 음악을 다룬 무궁무진한 콘텐츠의 세계가 팔을 벌려 초대한다. 배우고 즐길 게 무한해진다. 악기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하면 사회적 관계도 지속할 수 있다. 내가 활동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에도 70대 여성분이 있었는데 얼마나 열정적이신지 향상음악회 때마다 바이올린 독주로 기량을 뽐냈다. 악기 배우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 건강을 해칠 정도로 무리의 병을 얻는 것만 피한다면. 어느 학년을 맡든 매 학기 한 번씩은 우리끼리 작은 발표회를 연다.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무대에서도 아이들은 떤다. 나도 안다. 타인들 앞에서 무언가를 보여줄 때는 집에서 혼자 연습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용기가 필요하다. 그게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인지 잘 알기에 무조건 아이들을 격려한다. 아무리 실수를 해도 무대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박수를 보낸다. 무대에 오르기 전에 나와 발표 후에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이다. 발표 후에는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신감과 희열을 얻는다. 작은 무대에 많이 서보는 것은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 중 하나이다. 콤플렉스를 열정으로 승화시키는 나와 우리 반 아이들, 그리고 콤플렉스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이에게 응원을. 남동생만 둘이 있는 나는 동생들과 구슬치기도 많이 했다. 땅바닥에 홈을 파고 구슬을 구멍에 넣는 놀이였다. 동생들은 항상 주머니 가득 구슬을 넣고 다니며 서로 따먹곤 했다. 나는 구슬치기의 소질도 구슬 따기에 집착도 없었지만 투명한 구 안에 들어있는 형형색색의 띠들을 햇빛에 비춰보며 감탄하곤 했다. 동생들과 스카이 콩콩이라는 외발 스프링 콩콩이도 탔다. 어느 날 부모님이 사오신 콩콩이는 시골에서 보기 어려운 놀이기구였다. 넘어져가며 점프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조금 위험한 놀이였던 것 같다. 무릎에 구멍이 난 옷을 입고 다니던 한 남학생이 생각난다.
구멍난 양말을 신는 것도 몇 번 보았다. 옷이나 학용품을 선물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 한 번도 주지 못한 게 두고두고 후회된다. 좋은 옷이나 비싼 학용품은 없었지만 아이는 초라하지 않았다. 오히려 친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소설 모모의 주인공 같았다. 아이들은 착한 친구를 좋아한다. 얼마 전 친구들과 함께 찾아왔었다. 양말 구멍도 개의치 않았던 그 아이는 여전히 씩씩하고 당당했다. 교장 선생님이 나를 아이 다루듯 반 아이들이나 선생님들 앞에서 대놓고 혼내는 것을 보시던 새로 발령받아 오신 두 분의 부장 선생님이 교장실에 들어가 나에게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며 교장 선생님이 고칠 것 8가지를 말씀해 주셨다고 들었다. 어찌나 감사하던지. 교장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동양 사람이라 편드는 것이냐며 화를 냈다고 하지만 그 후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셨다. 신규 시절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난 것이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하다. 새내기 선생님들 주변에 항상 이런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다. 따뜻한 울타리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선배 교사들 말이다. 누구나 시작은 어설픈 법이다. 처음부터 베테랑인 사람이 있을까? 첫 직장의 기억이 슬픔이 되지 않도록 새로 시작하는 교사들에게 따뜻한 선배가 되기로 다짐한다. 그 시절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양 선생님이 오늘따라 더 그립다. 얼마 전 유튜브로 영상을 보다가 교실은 예쁨만 받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다. 온실 속 화초처럼 가정과 학교에서 어려움 없이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가정에서 한두 명의 자녀를 돌보기도 어려운데 귀한 아이들이 20명 넘게 모인 교실은 돌발 상황이나 다툼이 없을 수 없다. 담임 교사가 아무리 살뜰히 챙긴다고 해도 20에서 30명의 아이들 입맛을 모두 맞출 수는 없다. 아이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고 과제를 해결하느라 고생하거나 선생님과 맞지 않아 힘든 한 해를 보낼 수도 있다. 이 과정이 모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닐까?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교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질서가 무너진 학교는 정글이나 다를 바 없다. 미국처럼 경찰이 상주하지는 않더라도 질서 있고 교사가 마음껏 교육할 권리가 보장되며 지켜야 할 규정이 갖추어져 학생들이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여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 교사는 전문성을 인정받도록 자기 연찬에 매진하고 부모님은 학교라는 곳에서 자녀가 때로는 어려움도 느끼며 단단해져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믿고 바라보는 느긋한 자세를 가지면 좋겠다. 나에게는 정말 부족한 점이 많다.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다. 만약 다른 일을 자극하는 힘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감사할 일이다. 나로 인해 한 사람이 책을 읽고 악기를 시작하고 운동을 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그 사람의 삶이 조금이나마 더 풍요로워진다면 그보다 값진 일이 또 있을까 싶다. 못하는 편집 기술로 유튜브에 꾸역꾸역 책 리뷰를 올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누군가 지나가다 듣고 이 책 한번 읽어볼까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없을 것 같다. 사실 이게 전부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열심을 쏟기 때문이다. 관심 없는 분야는 거의 문외한이다. 선택과 집중, 말뿐인 권유나 실천 없는 동료는 힘을 잃기 마련이니 나부터 노력해야지. 앞으로도 나의 선동질은 계속될 것이다. 꼰대의 잔소리로 느껴지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겠다. 나의 선동에 넘어간 나의 제자들과 친구들이여, 그로 인해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기를. 지금 근무하는 학교 옥상에서 몇 년 전에 도시농부 프로젝트를 했다. 학교 부임 첫 해에 유난히 장난이 심했던 6학년 아이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었는데 그렇게 드세던 아이들이 밭에만 가면 순한 양이 되는 것을 보았다. 공부도 다른 것도 자신 없어 하던 한 남학생은 옥상 텃밭을 너무나 좋아했다. 학교에 농사 지으러 오는 느낌이랄까? 물 만난 고기처럼 밭고랑을 휘젓고 다니며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토마토를 땄다.
농부의 재능을 타고났었나 보다. 바이올린을 하고 태권도를 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은 학교 생활에 지친 나를 회복하게 하는 몰입의 과정이기도 했다. 올가 매킹은 생각끄기 연습이라는 책에서 네덜란드의 닉센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원래의 뜻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말하지만 때에 따라 혹은 사람에 따라 무언가에 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닉센 덕분인지 137개 나라 중 57위인 우리나라와 달리 네덜란드의 행복지수는 오랫동안 10위 안에 있다. 바이올린 연습과 태권도 발차기에 몰입하며 닉센을 한 덕분에 지금까지 엄마로 교사로 잘 버텨온 것인지도 모른다. 교직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직업이 그러할 것이다. 갑질하는 상사, 해도 해도 쌓이는 일들, 사람을 상대하는 소모전을 겪으며 파김치가 되어 집에 와서는 에어로빅으로 수영장으로 헬스장으로 화실로 달려가 또 다른 자신이 되는 것은 매력적인 일이다. 세상의 모든 도전을 응원하며 이 작은 책을 세상에 띄워본다. 감사합니다.